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토지의 가격 선정, 토지의 보상 평가, 또 토지의 감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감정평가, 토지의 감정평가는 거래 사례로 가격을 구한다고 했고, 거래 사례보다는 공시지가 평가법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래 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평가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무에서도 대부분 그 거래 사례, 공시지가 평가법만이 아니라 거래 사례 같은 것을 또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제 거래 사례 같은 경우는 어 나지가 아니라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거래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거래된 그 가격에는 그 건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감가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허름한 집이 있을 때 그 집 포함해서 대지를 거래할 때는 대지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 그 건물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100만 원을 다 못 받죠. 그래서 그 건물이 있는 그 상태대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거래 사례는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 아니라 뭐 95원으로 거래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평가는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거래 사례에는 그 건물이 감가 요인이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가사가 이제 조정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토지를 감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감정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감정 평가는 제일 먼저 공시지가 평가법에 의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와 달리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필지 정도를 가격을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해서 선정된 표준지 공시가예요. 개별 공시가는 그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격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공시가는 어떤 그 감정평가사들이 토지의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영이 안 돼요. 오직 표준지 공시가, 이 표준지 공시가가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디가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 토지가 있다고 하면,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지라고 치죠. 대지. 그러면 이 대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주변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자,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해서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들이 주변에 대지, 또는 뭐 여기도 대지, 이런 대지가 있다면 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대지, 얘네들을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얘가 예를 들어서 얘는 15만 원이고 제곱미터당, 얘는 뭐 20만 원이고 얘는 뭐 30만 원이다. 똑같은 대지인데 그렇다면 어느 표준지를 끌어다 쓰느냐에 따라서 지가의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것이 그 토지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 사례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평가사가 얘를 안 쓰고 얘를 썼다. 그러면 가격 수준 자체가 이미
제곱미터당 5만 원씩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준지를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 어떤 걸 써야 되나? 맨 먼저 용도 지역이 같아야 됩니다. 용도 지역이 다르면 이거는 위법이에요. 꼭 용도 지역이 같은 공시지가 중에서 선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그린벨트나 아니면 이쪽은 뭐 주거지역 뭐 이런 용도 지역이 있고 또 뭐 무슨 뭐 국토계획법에서 미관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고도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 이런 지구 또 개발제한 구역 그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러한 것들은 지가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할 때 같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내에서 선정하는 거 맞습니다. 공법상 제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공법상 제한이 동일한 것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예요.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땅값을 좀 잘 주기 위해서 이 표준지나 이 표준지를 썼어요. 이거 안 됩니다. 왜? 용도 지역이 여기 그린벨트잖아요. 그렇다면 이 용도 지역이 같은 얘를 써야 되는 거죠. 용도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같은 용도 지역에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같은 용도 지역의 표준지를 끌어다 써야 되는 거예요. 얘를 쓰면 위법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이다. 그러면 어쨌든 그 용도지역을 갖다가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용도지역이 만약에 모두 같다면 용도지역이 같다면 뭐 다 동일하게 잘 안 지워지네요. 자, 모두 용도지역이 같다면 그 다음에는 이용 상태가 동일한 거죠. 뭐 다 지목이 대지니까 여기 같은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용도 지역이 어느 게 더 유사하냐 하는 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 인접 지역이 있는데 인근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얘가 대지고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전으로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으로 쓰고 있고 하다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도 전이에요. 전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얘네들이 갇혀 있어도 같은 용도 내에서는 이용 상황이 같은 거, 같은 전으로 쓰고 있는 얘를 표준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는 대지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이용이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용도 지역이 같고 또 이용 상황이 같고 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인접해 있는 거 바로 근접해 있는 거 얘도 만약에 얘도 전이고 하다면 얘가 전이라면 바로 거리상 또는 주변의 현황이 더 근접한 그러한 인접해 있는 거 여기는 얘가 더 가깝나요? 얘가 더 가깝다면 얘를 쓰고 얘가 더 가깝다면 얘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떠한 인근 지역이 있다면 거기서 가장 일단 용도 지역이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 이용 상황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뭐 아무리 갇혀 있다 하더라도 뭐 강이나 하천으로 단절되어 있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겠죠. 생활 환경이 다르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 그 다음에 다 같다면 거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것 이 네 가지 요건을 꼭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 등이 같아야 되고 공법상 제한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 상황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적으로 갖춰온 이런 표준지를 쓰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어느 걸 쓰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사업에 감정평가에 큰 영향을 준다. 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소송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랬어요. 만약에 한 필지를 감정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같은 필지인데 이 중앙으로 만약에 용도선이 갈라져요. 예를 들어 얘는 이제 똑같은 지목이 이제 대지예요. 대지인데 얘는 녹지 지역이고 얘는 주거 지역이다. 용도 지역이 또는 뭐 아까처럼 여기는 그린벨트고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토지는 현황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측량하고 여기 면적을 해서 예를 들어 얘가 100평이면 여기가 60평이고 여기 40평이면 얘를 현황 측량을 해서 이 60평에 대해서는 이쪽 녹지 지역의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표준지를 써야 됩니다. 얘는 주거 지역에 그리고 그린벨트가 아닌 그 용도 지역의 표준지를 끌어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소송에 좀 걸리고요. 또 이렇게 용도 지역도 있지만 현황이 다른 것도 이렇게 분할 측량을 해야 돼요. 현황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자, 전이에요. 전인데 이만큼은 대지로 쓰고 있어요. 한 필지지만 이만큼은 대지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현황 측량을 해서 얘 면적에 해당되는 거, 뭐 40평이다 그러면 40평에 대해서는 대지 표준지, 이용 상황엔 여기 이제 대지 표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 표준지를 가지고 쓰는 거고 여기 나머지 60평 이 전 표준지 얘는 전 표준지 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라도 현황이 다르거나 아니면 용도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그거에 맞는 별도의 표준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단 용도지역 그리고 이용 상황 그리고 주위 환경 그리고 인접성 이 네 가지는 한 필지라도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지 표준지를 안 쓰고 전 표준지를 썼다. 그렇다면 위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 대지 표준지가 굉장히 멀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 표준지를 뭐 써서 그 대지와 전에 그런 비교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아주 뭐 그게 쓰기 곤란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이쪽에 대지에 해당되는 것은 대지 표준지를 끌어다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 공시지가 이제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자, 저 공시지가는요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1월 1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4월 달에 평가할 수도 있고 10월 달에 평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12월에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요 보상평가에서는 몇 년 전에 공시지가를 쓸어씁니다. 왜? 개발이익 배제 때문에 뭐 3년 전 공시지가를 끌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4년 전, 뭐 심지어는 10년 전에 공시지가를 씁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 인정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공시지가가 그 해의 1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월 1일부터 4월 달까지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는 지가 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산정하기 좀 힘든데요.
1월 1일 얘는 표준시 공시가는 1월 1일 발표하니까 평가를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다. 10월 1일, 10월 31일 평가다. 그러면 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용도별로 또 이렇게 지가 변동률, 지가가 얼마 상승했는가를 변동률을 발표를 해요. 그걸 다 월별로 곱해줘야 됩니다. 이건 좀 복잡해요. 아니, 복잡할 건 아니지만 그 이유를 이 공시지가는 1월 1일 날 발표이기 때문에 평가 시점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감정원 사이트에 가면 지가 변동률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초 그리고 평가 시점 이걸 입력시키면 그 시군구에 그 용도별로 지가 변동률을 해서 산정이 자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시점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곱하기 지가 변동률. 평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1월 1일인데 만약에 공시지가가 2, 3년 전 걸 쓴다고 하면 그 2, 3년 전 그 공시지가부터 1년 전 공시지가, 2년 전 공시지가, 3년 전 공시지가, 그리고 올해 공시지가, 즉 4년치를 다 지가 변동률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보상평가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보상평가는 개발이익 배제 때문에 사업 인정 시점에 공시지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 공시지가라면 그 몇 년치의 지가 변동률을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감정원 사이트에 가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 공시가는 바로 인근에 있는 걸 쓰는 게 원칙이에요. 특히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사업지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시지가를 써야 됩니다. 이 사업지구가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이 사업지구 내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시지가를 쓰는 게 원칙인 게, 자, 이 밖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공시지가가 개발이 됨으로써의 그 이익이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지구 내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수토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큰 그 공동주택 큰 필지를 평가한다, 또는 골프장, 또는 뭐 광천지, 온천 뭐 이런데, 이런 거는 바로 인근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골프장은 뭐 몇십 킬로 떨어져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공시지가를 끌어다 쓸 수가 있거든요. 또 공동주택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파트 몇 집 단지는 아파트 공동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끌어다 써야 되는 공시지가가 좀 멀은 데 있는 큰 공동주택지다. 그러면 그것은 그 지역 평가하려고 하는 지역과 끌어다 쓰는 공시지가의 지역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지역적 요인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수토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지역 요인은 이래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부분 그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행정구역이 완전히 멀리 있는, 예를 들어 뭐 청주시인데 불가피하게 거기에 표준지가 없어서 대전시에 그걸 갖다 썼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지역요인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지역요인 비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요인은 보통 거의 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런 지역요인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자, 개별요인 비교를 합니다. 자,
이 개별 요인은 이래요. 자, 여기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쓰는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얘는 평가 대상. 얘는 표준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요. 자,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가와 얘, 감정 대상, 얘를 개별적인 요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얘에 대해서 이 표준지를 선정을 여기서 했으면 얘와 얘는 이제 집가변동률 감안하고요. 얘는 1월 1일 날 발표된 금액일 테니까 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은 같으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일단 형상은 어때요? 형상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반듯한 이 피지가 더 낫겠죠. 얘는 부정형이잖아요. 그렇다면 평가사 봤을 때 얘가 1이라고 하면 그런 형상은 얘가 1이라면 얘는 그 형상에서는 0.8 즉 형상에서는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20% 정도 감가 요인이 있다.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로 접근, 도로 가로막, 얘는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얘는 도로에서 한 점 떨어져 있고, 그렇다면 도로 접근 조건은 얘를 1로 봤을 때 얘는 굉장히 나쁘죠. 그렇다면 평가사가 도로 접근 조건은 0.7, 그러니까 30% 열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0.8이다 0.7이다 얘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사실상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얘에 비해서 얘가 몇 프로 열세하냐 더 낮으냐 이 부분은 결국은 평가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기 경험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뭐 얘가 더 좋은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얘는 물론 뭐 얘는 도로이지만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뭐 학군 같은 경우 바로 옆에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동사무소가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큰 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매 시설 같은 게 있다. 뭐 그런다면 얘는 환경 요건이 더 낫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에서 1.3 얘가 더 나은 거죠. 그럼 환경적인 요건이 더 나니까 그런 집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을 다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평가사가. 그런 개별 요인에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토지 평가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은 바로 이런 개별 요인이에요. 개별 요인에서 평가사들이 얘를 왜 0.8로 줬냐, 뭐 소송에서도 얘는 왜 1.3으로 줬냐, 얘를. 그런 부분들을 결국 뭐 수용 재결이나 이의재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뭐 평가사마다 다 다를 거겠죠. 얘하고 얘를 꼭 0.8이 아니라 얘는 뭐 0.9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얘는 0.8로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나중에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오래 한 평가사들끼리는 또 그런 경험칙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개별 요인에서. 그러나 상당히 미세한 그런 차이들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상평가에서는 최저와 최하 이 관계가 10%가 넘으면 재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평가사들끼리는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개별적인 요인을 평가에서는 그래도 가장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별 요인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자, 근데 우리 이제 보상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공시지가잖아요.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 수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가 변동률 0.00예요. 별 차이 없습니다.
또 지역 요인 1이고요. 또 개별 요인도 큰 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그렇게 표준지 공시지가로만 그러면 보상을 준다면 그렇다면 정당 보상에 과연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를 첫째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왜냐?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결국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그러면 현재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냐?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심지 같은 경우는 뭐 현실화율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정상적인 거래 가격과 이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뭐 7, 80%까지 왔다고 하고, 또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60%, 뭐 70% 이런 건데, 이렇게 현지 실질적인 거래 가격과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면 이건 헌법에 정당한 보상에 위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 얘를 정상적인 거래 가격과 맞춰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밖의 영향을, 그 밖의 요인인데, 그 밖의 요인이 있거든요. 표현을 치면. 그것을 보통 기타는, 예전에는 기타 요인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 밖의 요인인데, 저는 기타 요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기타. 자,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평가나 감정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결국 여기서 보상평가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 기타 요인, 이게 뭐냐? 그 밖의 요인, 이게 뭐냐? 즉, 이 공시지가를 거래 수준이나 정상적인 가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전에 거래 사례. 자, 표준지 공시지가 10,000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가격을 매겠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가격을 했다면, 기껏해야 이런 뭐 개별 요인 비교해줘 봐야 뭐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뭐 10%도 차이 안 납니다. 실제로. 그럼 뭐 11,0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보상 저 감정한 것이. 그렇지만 만약에 주변에 거래 사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제 거래 사례가 이 인근에 있는 거래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000원이에요. 또 이쪽에 있는 건, 여기는 또 어떤 뭐 도로 보상을 받았는가 봐요. 뭐 보상을 받았는데 얘는 좀 떨어져서 15,000원. 보상 선례가. 또 이쪽에도 또 거래된 게 뭐 17,000원. 이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방식대로 만약에 제 토지가 이 분필이 따로 없어서 제 토지가 요건데, 얘에 대한 감정 가격을 이 10,000원 가지고 했을 때, 10,000원 가지고 했을 때 이런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다 해도 얘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얘랑 비교를 해서 11,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주변에 거래된 것들이 15,000원, 20,000원, 17,000원 이렇게 거래됐는데, 보상을 받는 건 얘랑 비교했을 때 11,000원밖에 못 받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러면 주변에 정상적인 거래 가격과 또는 뭐 보상 선례라든가 보상을 받은 기타 사례, 이런 보상 선례들과 얼마가 차이가 있는가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이 기타 요인이라는 게, 그 밖에 이 기타 요인이라는 게, 즉 얘 표준지가와, 자, 얘를 비교할 것이냐, 얘를 비교할 것이냐, 따라서 이게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얘랑 만약 비교를 한다면 얘랑 만약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얘가 거래된 사례라든가 거래된 시점이라든가 뭐 얘하고 비교를 해봐서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데, 어쨌든 이건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15,000원이니까 그럼 얘도 15,000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즉, 얘를 10,000원을 얘랑 비교를 해서 10,000원, 표준지가 10,000원이 아니라 얘 보상 선례를 감안해서 얘를 15,000원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가 15,000원이라고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15,000원이라고 전제한다면 10% 더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6,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먼저 제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해봅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작업은 바로 이 표준지 공시가가 주변의 거래 가격이라든가 보상 선례라든가 이런 거랑 얼마큼 갭이 있느냐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이다. 왜? 여기 보상을 받았으니까 얘랑 똑같다고 보고 똑같은 토지라고 보고 얘가 10,000원이 아니라 보상받은 선례가 15,000원이라면 얘를 15,000원으로 가격을 다시 보정을 해주고 그러면 얘가 15,000원이 되니까 얘는 11,000원이 아니라 16,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이 기타 요인이라는 게. 그래서 감정평가는 먼저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이런 집가 변동률,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표준지가 과연 현실 가격과는 얼마큼 괴리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조사를 해서 그 표준지를 가지고 이 표준지를 정상 가격 수준으로 보정을 해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가 그럼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15,000원을 가지고 얘를 다시 계산을 해서 다시 그러면 10,000원이 아니라 16,000원의 가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를 하고 그래서 가격이 나오면 이 표준지가 얼마큼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냐를 봐서 이 표준지를 기존의 거래 가격이라든가 보상 선례를 가지고 얘를 또 보정을 해줘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 얘는 당연히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타 요인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자,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현실화하는 게 이제 이런 기타 요인이라고 했는데 얘가 이거일 수도 있고 어떤 걸 채택하느냐? 여기 17,000원 채택할 수도 있고 2만원짜리를 가지고 보정할 수도 있잖아요. 즉 표준지 공시가가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을 기존에 보니까 거래된 게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자 얘랑 비교하니까 15,000원이지만 얘랑 비교한다면 얘가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얘랑 비교한다면 17,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 제일 유리하지 않습니까? 얘랑 비교를 해서 20,000원이라고 가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보면 뭐 지역 요인이나 이런 비용 동일하다고 보면 자 얘를 끌어다 쓴다고 하면 이게 이제 2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도 동시하게 뭐 2배가 올라가니까 뭐 22,000원이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6,000원이 아니라 22,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데 보면 과연 나중에 이 기타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사례를 갖다 끌어서 썼느냐. 얘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격을 매길 때 이 기타 요인을 매길 때 얘를 쓰느냐에 따라서 보상 가격은 뭐 얘를 쓴다 그러면 얘가 10,000원짜리가 17,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뭐 한 18,000원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얘를 쓰느냐에 따라서 보상 가격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 선례를 썼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쟁점화되고 또 소송에서 다퉈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 가격이 토지의 감정 가격이 결정이 돼요. 어디든 보상뿐만이 아니라 뭐 그 일반적인 그 토지의 감정 평가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공시지가 선정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많지만 어떤 공시지가를 썼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가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지역이 같아야 되고요. 또 이용 현황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주변 환경 그리고 인접해야 됩니다. 바로 더 갇혀 있는 거 그걸 써야 되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시지가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가 변동률은 유리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별로 차이는 없고 지역 요인은 뭐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공시지가를 쓰기 때문에 지역 요인은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건 없고 실제 중요한 게 개별 요인이긴 하지만 또 개별 요인도 뭐 아주 뭐 큰 도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 일반적으로 기타 그 밖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타 요인이 굉장히 영향을 보상가에선 토지 감정가에서는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를 감정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토지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고 할 테고 사업 시행자는 정상적인 가격을 주려고 할 건데 그 가격을 중간에서 결정 결정하는 것이 이제 감정평가사입니다. 그 감정평가사는 그 많은 토지들을 수많은 토지들을 다 가격을 이건 얼마다 이거 얼마다를 가격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표시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감정평가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말고 평준지 공시지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기타 요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받음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칠판이 좀 적어서 자세하게 이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약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실질적으로 토지의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부분은 한번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떤 쟁점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런 방식에 의거해서 토지의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거는 어떠한 사업 방식이든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흐름에 대해서는 한번 숙지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나눠준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첫째 시간에 했었던 그 유인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그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 사업 방식에 따라서 수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제일 중요한데 어느 시점에 공시지가를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공용 수용에 있어서는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업 인정을 받은 보통 지구지정인데요. 지구지정 시점에 공시지가를 끌어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시점과 지구지정은 3년, 4년 통상적으로 심지어는 7년, 8년 이 전에 공시지가를 그 가격을 끌어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용수용 방식은 그렇고요. 환지 방식은 또 거기서 이제 실시객 승인 또는 실시객 그 사업 절차에서 실시객 승인의 시점에 또 있고요. 또 뭐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의 공시지가, 즉 공시지가가 사업 그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몇 년도 공시지가를 쓰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커지는데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방식에 따라서 쓰는 공시지가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서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이점은 제가 이제 계약을 하면 다시 한번 그 사업 방식에 따라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짧은 시간에 이제 뭐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또 칠판도 적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흐름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또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